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과 그 다음에 사례 분석 세 번째 시간으로 자율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학생부가 중요한 이유는 입시의 변화에서 살아남은 게 학생부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잖아요. 특히 논술 전형이 축소가 되어진다든가 또는 면접의 변화가 있다든가 또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다 폐지가 되어졌고 추천서도 전년까지는 있었지만 추천서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거는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밖에 없고 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매우 커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의 문항과 글자 수가 축소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부의 기재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학생부 기재관리를 위해서는 사실은 학교 측의 협조도 필요하고 학생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학부모님들의 노력이 같이 필요해요. 학교생활기록부는 원칙적으로는 학생들이 쓰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항목들은 담당 교사나 교과목 선생님이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이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학생부에 기재되는 모든 내용들의 기본적인 출처는 학생들의 학업과 활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출하는 수행평가라든가 탐구보고서라든가 세특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담임교사나 담당교사를 통해서 기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가 제대로 기재가 되기 위해서는 담당 선생님이나 학교 측에서 입시에 대한 전략과 열정이 있으셔야 되고 학생도 담임 선생님 못지않게 입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부모님도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셔야지 학교 선생님들이 알아서 적어주겠지 선생님이 알아서 적을 거야.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 나는 이렇게 적어냈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적어줬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좀 이상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출발점은 결국은 학생과 학부모님이 책임을 먼저 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다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시고 열정을 담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만큼 학교생활기록부가 정말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가 수시 전형에서만 활용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정시에서도 교과평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부가 반영이 되죠. 서울대학교 교과평가라는 건 내신 성적만 반영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까지도 반영이 돼요. 또 올해 2025학년도에는 고려대학교도 교과 우수 전형이 신설이 되어지면서 내신 성적이 30%가 반영이 되고요. 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도 2026학년도부터 교과 성적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시게 되면 결국은 학생부에 대한 기재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또 정시에서 의대들이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아주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의 제출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학생부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다. 또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의대가 아니더라도 입시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정시에서도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되시는 분들, 2학년 되는 분들은 내신 관리를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학생부의 주요 항목 기재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23에서는 이제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가 되어지다가 2024학년도로 가면서 이제 학생부가 확정이 되어진 상태고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게 되는 내용은 자율활동이에요. 그렇죠? 자율활동은 아시는 것처럼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1학년 1학기,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에 들어가겠죠. 각 학년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1학년, 2학년, 3학년 하면 5번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자율활동이고 자율활동은 연간 글자 수가 500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사실 뭐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다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중요한 부분이 자율활동 같은 거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율활동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활동들만을 기재하기 때문에 학생부에서 학생이 셀프 기재가 많이 금지가 되어지는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학생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기재되는 항목이 바로 뭡니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세특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상 학생이 대부분 기재하는 내용들이 많이 적히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내신 성적과 더불어 학생의 기재나 참여가 비교적 적은 게 바로
자율활동이다 보니까 자율활동 교과 성적은 신뢰도가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자율활동은 보시는 것처럼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봉사활동도 있고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라고 말하면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동아리활동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율동아리는 아시는 것처럼 기재가 금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폐지가 되어진 거고요. 동아리활동이 가장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볼 때는 우리가 진로활동, 그 다음에 자율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율활동은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율활동은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을 말한다. 그쵸? 1번 학교 교육 계획이고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것이고 그리고 국내 활동이고요. 시도 교육감 및 승인이나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 교육 계획에 따른 체험활동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사실은 교회 활동들은 거의 대부분 다 축소가 되어져 있고 또 교회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영향력이 있거나 인정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내 활동 중심으로 진행하시면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도 보통 교회 활동을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시려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려고 하지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즘에는 대부분 교내 활동 중심으로 인정이 되고 설령 교회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 활동에 대해서 실제 반영 평가 비율이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교회 활동을 오랜 시간을 힘들어서 하실 이유가 없고 교내 활동 내에서 진행하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활동을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거는 그게 실제 학생부에 어떻게 기재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해? 얼마나 많이 하면 뭐해? 실제 기재되는 건 요만큼 기재가 되어지고 또 기재되는 내용에서는 학생의 우수성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활동을 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의미 없다. 결국은 뭐냐면 활동을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 어떻게 기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에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이에요. 사실 이런데 이렇게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향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고 지침이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 학교들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재하는 거는 사실은 뭐라고 할까? 뚜렷한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그대로 지침을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기재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방식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학교에서 또 다른 학생들이 학생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좀 참고하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야만 나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을 테니까 그 사례들을 제가 잠시 후에 보내드리고 할 텐데 자율활동을 보시는 것처럼 핵심이 이거예요. 학교에서 주관하고 주최한 체험활동들을 일컫는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있는데 자율활동이 다른 활동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의 진로 관련 활동 참여도와 그 다음에 역할과 결과,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학생의. 하지만 자율활동은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주관하고 주최한 체험활동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들이 가장 큰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전체 항목들 중에서 학생의 참여도가 비교적 적고 교과 성적과 더불어서 신뢰도가 높은 데가 어디다? 바로 교과 성적과 더불어서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지점이 바로 자율활동이다. 그만큼 자율활동에 어떻게 기재가 되느냐를 보면 이 학교의 우수성, 이 학교의 활동 내용,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학업적 배경과 우수성이 잘 드러나는 게 자율활동이에요. 자율활동을 보면 이 학교가 과학고인지 영재고인지 이 학과가 특성화 고등학교인지, 특성화 고등학교는 얘기는 특성화 고졸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특성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또 학교마다 어떤 그 의학과 관련해 되어진 진로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없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활동 기재가 매우 중요하고 평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율활동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전년대 의대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로 기반으로 해서 한번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기재되는 내용으로 교내 활동에는 이런 게 기재가 돼요. 학급 회장을 했다, 학급 부회장을 했다, 전교 대의원을 했다, 학급 자치회 회장을 했다, 또는 학생회를 했다.
학교 활동 임명직과 관련된 활동들이 기재가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활동들, 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았다,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받았다, 온라인 문화교육을 받았다, 이런 거는 사실은 학생의 어떤 학업적, 의학적 적합성과 우수성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하죠. 항목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들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관련 적합성, 학생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주제 토론, 학급 찬반 토론, 독서 토론, 또 MBL 과학 탐구 프로그램이나 과학의 날 행사나 MBL 실험 캠프나 과학 나눔 부스 행사나 과학 문화 축전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의대와 관련된 어떠한 적합성이 있는지, 실제 그 활동에서 본인이 어떤 탐구 활동을 진행을 했는지, 그 탐구 활동을 통해서 어떤 성취 결과를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는 항목이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진로 활동과 별 다를 게 없어요. 진로 활동과.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탐구 활동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기술하는 사례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학교 특색 활동, 멘토링 활동이나 그 다음에 과학교과대회나 창의융합체험점이나 글로벌 리더 교육 창의주제 활동, 또는 과학 저널 읽기, 또는 과학주제 탐구 발표회, 또는 자율활동의 날, 진로 탐구 과정 탐구 보고서나, 또는 NI의 활용 주제 탐구 발표대회나 진로 활동, 이라는 타이틀과 제목을 통해서 이런 학교에서 주관하고 주최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의 진로 관련된 우수성과 탐구 역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로 활동, 세부능력과 특기사항과 별 다를 게 없이 학업적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가 대부분 이런 내용들, 학급 회장했다, 부회장했다, 아동학대 예방했다, 인터넷 중독했다, 온라인 문화교육 수업을 들었다, 이러면 이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로 활동이 아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의 창의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자율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기본적인 지침에 따라서 학생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우수성과 역량들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몇 가지를 한번 보시면서 실제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자율활동을 기재하고 있는지를 몇 개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이 학생의 사례는 자율활동의 500자 내에서 한 5개 정도의 활동을 기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학기 학급활동을 했다,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학생 성폭력 매매 예방교육을 받았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 소방안전교육을 받았다, 이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간에 나와 있는 학급 특색 활동으로 학업 습관 기르기 챌린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참여하여 학기 초 배부된 스터디 플래너를 이용한 학급 계획을 세우고 메신저를 통해서 인증 후 상품을 받는 등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함. 진로 희망을 바탕으로 학과 안내 및 관련 기사를 조사하여 진로 신문 제작 후 게시함. 모든 편성과 관련 있는 기사 및 대학 진학 안내 요강을 게시하여 학교 구성원이 관련 이슈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썼죠. 이걸 보시면 제가 여기에 쓰여져 있는 자율활동이 잘 쓰여져 있다, 잘 쓰여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례와 비교 평가를 해보면 이 자율활동에서 과연 학생의 노력, 학생의 우수성, 학생의 탐구 과정, 진로와 관련된 적합성을 과연 보여주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부족하다, 충분하다, 잘 썼다를 충분히 평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례. 자, 두 번째 사례에서는 전교 학생의 환경부장으로 활동을 했고, 두 번째는 수능 D-Day 50 행사를 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뭐를 보냐면, 수능 D-Day 50 행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학사 일정들이 취소되면서 수능 D50 행사 역시 취소될 예정이었지만, 대면 활동을 최소화하고 안전수칙을 지켜 수능 D-50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학생의 담당 선생님들과 회의 끝에 행사를 계획함. 작년에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간식의 호불호가 갈렸던 것을 기억해내어 간식 품목 및 간식 포장 방법을 달리하여 간식의 디자인과 맛에서 좋은 반응을 얻음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다음 사례, 세 번째 사례를 볼게요. 세 번째 사례는 500자 내에서 두 개의 활동을 적고 있는데 첫 번째는 MBL 과학탐구 프로그램과 두 번째는 과학 나눔 부스 행사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위에 나와 있는 내용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BL 과학탐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성과 염기성의 용액의 특징을 파악하고 pH 농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음료의 pH의 농도를 특정한 뒤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래프를 제작해 봄. pH 농도 측정기와 온도계로 중화 적정 그래프를 만들고 분석하여 중화 반응의 발열 반응이며 산성에서 염기성으로 갈수록 pH 값이 커진다는 것을 확인함. 실험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맡아 조원들을 이끌어 함께 실험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함. 프로그램 기반 데이터 추출 및 그래프 작성을 통해 신뢰도 높은 결과를 인해 자세한 정보를 얻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례가 잘 썼다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 사례가 과연 학생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느냐,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느냐, 지원 학과와 관련되어진 적합성을 보여주고 있느냐, 또는 탐구의 성취 과정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 자율활동에서 과연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것이 잘 쓰여져 있는지 여러분들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학교생활기록부가 이제 지금 현재 2월이 되어지면 대부분 학생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져서 발표가 되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쓰여져 있는 학생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평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보시면 이 학생은 500자 내에서 4개의 활동이 있네요. 과학저널 읽기 2, 그 다음에 교내 광물 암석 교실, 그 다음에 과학주제 탐구 발표회, 그 다음에 MBL 실험 캠프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MBL 실험 캠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MBL 실험 캠프에 참여하여 식물의 증산작용, 광합성, 호흡량을 센서로 측정하고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에 성공하여 이론을 뒷받침하는 관측 증거를 탐구함. 나의 브랜드 만들기 활동에서 자신의 꼼꼼함과 책임감을 빛을 발휘할 수 있는 희망 진로를 찾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DISC 성격 유형 검사에서 신중형을 보이며 일상에서 논리적으로 계획적인 모습이 돋보였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가 마지막이에요. 다섯 번째 내용을 보면 이 학생은 이제 500자 내에서 2개의 활동들을 담고 있는데 앞에 있는 활동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뇌사 환자의 장기 기증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탐구함이라고 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시면 자, 뇌사 환자를 바라보는 두 관점, 인격의 지속성이 없는 뇌사자들의 장기 이식이 다른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어 도덕적으로 옳은 뇌 기능의 상실과 인격의 유머를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오류임을 알게 됨. 한 사람의 잔기로 여러 가지를 살리는 것은 공동선에 해당하지만 이를 과도하게 추구한다면 의사로서의 환자를 치료할 의무를 간과하거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위험이 있으며 의사는 치료 방법 외에 윤리적인 쟁점도 고민해야 함을 깨달음. 뇌사자 장기 기증에 대한 고찰 후 장기 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하였다라고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자율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 항목이 중요한 이유는 학교에서 주관하고 주최한 활동들을 주로 기재하다 보니까 고등학교의 유형이 그대로 드러나죠. 이 고등학교가 자사고냐, 과학고냐, 영재고냐, 또는 쉽게 말하면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냐, 아니면 좀 우수성이 떨어지는 일반계 고등학교냐, 또는 의학적 적합성이 훌륭하고 의학적 활동이 강화된 학교이냐, 아니면 그것도 아닌 학교냐, 이게 잘 드러나는 게 바로 자율활동이고요. 또 자율활동은 교과 성적 못지않게 학생들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학교에서 주관한 활동들이 기재되다 보니까 신뢰도가 그런 관점에서 높아요. 하지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례를 보시는 것처럼 학교들마다 학생부를 작성하는 사례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생부에 대한 기재의 지침이 나와 있긴 하더라도 대학들마다, 고등학교들마다 학생부를 작성하는 요령이나 방법, 스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이퍼 리뷰에서는 이제 신학기를 맞이해서 3월 3일부터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신학기를 맞이하여 신학기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자,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 내용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평가 분석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의 특성에 최적화되어진 교내활동, 교내탐구활동, 자율활동 또는 과학탐구 보고서는 과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수시나 정시에 대한 입시에 대한 전략 또는 현재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는 어디인지 또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합격 사례는 무엇인지 또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내가 다니게 될 고등학교에서 실제 의대를 간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학생부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신학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로드맵과 방향을 정해드리는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